안녕하세요. 하프스페이스 클럽의 윤민수입니다. 제 영상을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GS 스포츠 FC 서울 프로축구단 프런트에서 5년여간 재직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제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구독자가 현 시점 기준 1,500명 정도 되거든요. 보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돈은 별로 못 벌겠죠. 그럼 제가 이 채널을 하면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널을 더 발전시켜야겠죠. 대관료를 써서 좋은 장소를 빌리고 카메라랑 마이크 장비에 투자를 해서 퀄리티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돈이 되는 다른 일을 병행해서 같이 해야겠죠. 그러다가도 정사정이 안 되면 아예 이 채널을 닫고 이거 할 시간에 퇴근하고 알바를 뛴다거나 부업을 해서 다른 돈 버는 일에만 더 집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살아가는데 당연한 순리인 건데,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 이야기를 하는 이 채널에만 집중하고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생활비 지원금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근데 생활비만 나오는 게 아니야. 더 큰 유튜브 채널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스타TV, 슈퍼러브 따라잡아 보라고 최신 장비, 카메라, 마이크 다 사줘요. 그리고 요즘 제일 잘 나가시는 아이돌 분들, 리센느 이런 분들 섭외할 수 있게 섭외비까지 줘요. 근데 이 모든 금액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나 축구 좋아하긴 하는데 왜 이 유튜브 채널, 이 사람 채널 왜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누구 좋으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업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프로축구 리그 K리그입니다. 최근 한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32강 탈락이 큰 이슈잖아요. 많은 축구 팬분들이 실망하고 분노하셨고, 어디서부터 한국 축구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바로잡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많은 의견들을 온라인상에서 나누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팀 축구, 그리고 큰 틀에서의 축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나라의 축구 리그잖아요. K리그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시민구단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구단 직원으로 일하면서도 사실 시민구단들의 시스템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도 있었고, 요거는 리그를 바라보는 한 명의 팬으로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제가 시민구단들을 당장 다 없애고 해체하자, 직원이고 선수들이고 다 실직자 만들자,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민구단이 돌아가는 실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개선할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K리그 판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또 이야기해보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민구단이 뭔데요? 이름만 들으면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구단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라는 뜻입니다. 지자체에서 세운 법인의 대부분의 운영비를 세금에서 충당하고 구단주는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지자체장이 맡는 형태고요. 현재 K리그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합치면 총 29개 구단 중에 무려 18개 구단이 시민구단인데요. 리그 전체의 62%에 육박하는 비율입니다. 이 시민구단들이 올 시즌 2026년 각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은 예산의 합은 무려 1,503억 원에 달합니다. 표를 보시면 대부분 구단이 1년에 거의 100억 원 가까운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추경도 잘해줍니다. 안양 보시면 작년에 70억으로 시작했다가 90억, 100억 계속 늘었죠. 노래방 보너스 시간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까지 늘었고요. 부천은 보시면 작년에 추경 살짝 땡겨서 승격에 성공했고, K리그 1에서 뛰는 올 시즌에는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옆에 내용이 써있지만 강원이랑 광주 보시면 AFC 챔피언스 리그를 나갔는데 그 이후로 추경을 또 받았어요. 참고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면 AFC에서 상당한 상금과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 대회 진출권 획득 자체만으로 한화로 약 12억 원을 지급하고 한 경기 이길 때마다 억대의 승리수당, 그리고 원정 경기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 체류비 명목의 보조금까지 AFC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을 알고 봤을 때 사실 이게 필요한 추경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 시민이고 기업 구단에서 일했던 사람이자 팬으로서 제 알 바는 아닙니다만, 저 구단들의 연고지에 거주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추경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추경을 받은 구단들을 살펴보면 공통점들이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전력 강화가 필요했다는 거죠. 강원이랑 광주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하고 또 여러 대회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더 좋은 선수단을 구축하고 싶었고요. 안양은 구단 역사상 첫 K리그 1 1부 리그 승격 후 잔류를 목표로 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죠. 데이터를 보시면 안양은 2024년 2부 리그 당시 썼던 연봉의 총 지출액보다 23억 7천만 원을 더 쓰면서 연봉 증감률 50.4%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모든 구단 중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안양의 작년 국내 선수 평균 연봉은 2억 1천만 원으로 포스코가 운영하는 기업 구단 포항 스틸러스의 2억 4천만 원과 별반 차이가 없고요. 올해 지원금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부천FC 역시 예산 증액의 이유는 1부 리그 승격 그리고 잔류를 위한 도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시민구단들의 존재 이유가 과연 K리그 순위, 즉 성적일까요? 1년에 저렇게 많은 세금이 지원금으로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 결과가 프로축구단의 순위 상승이라면 그것이 연고지 시민들에게 궁극적으로 뭘 가져다 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단 지역 브랜드 가치고 잘하는 팀이 되고 좋은 경기를 하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죠. 관중이 늘고 또 자연스럽게 원정 팬도 늘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면 해외의 클럽과 도시 이름을 알릴 수도 있고 해외 원정 팬들이 찾아오면서 역시 지역 경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클럽으로 자리를 계속 잡으면 좋은 유소년 자원을 또 유스 아카데미에 데려와서 그 친구들이 또 프로에서 좋은 선수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지역 출신 스타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인기 지역 구단으로 자리 잡고 또 구단이 계속 잘 되면 구단 직원, 기타 다양한 용역들, 외부 스태프들, 외부 업체들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죠. 또 단순한 성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떤 시민들의 자부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요. 근데 현실은 창단 첫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해 8강에 오르면서 저 같은 다른 팀 팬들한테까지도 감동을 선사한 경기를 치렀던 광주FC의 홈경기장 현장입니다. 이 지역에 과연 활기가 돌았을까요? 광주FC 지난 시즌 평균 관중이 4,180명입니다. 축구팀 수입의 큰 부분이 매치데이 수입인데 광주의 수입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거는 굳이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도 알 것 같고요. 물론 광주보다 평균 관중이 더 높은 시민구단들도 있는데요. 시민구단이 저렇게 세금 지원금을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풀로 땡겨서 열심히 선수 영입에 투자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절대 그것이 1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리그의 현실에서는 기업구단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시민구단 더더욱 그러겠죠? 근데 앞뒤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FC 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의 차별이 심하다면서 K리그 1 구단들을 보면 대략 연봉이 3배 차이가 난다. 좋은 선수들을 다 데리고 간다. 우리 같은 시민구단들은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고 고군분투하고 희생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기업구단들은 사기업이 자기들 돈 써서 비싼 돈 주고 선수 사겠다는데 돈이 없으면 가진 돈에 맞게 운영을 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도대체 왜 삼성, SK, 현대, GS가 돈 쓰고 있는 이 판에 일개 지자체가 뛰어들어서 시민들 세금으로 구단 창단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라고 누가 협박했어요? 게다가 심판 판정에 대해서도 피해의식을 덧붙인 막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K리그에 기업구단이 몇 개 안 되는데 기업구단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심판들이 기업구단 눈치 보는 문화를 바로잡아야 된다. 시도민 구단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라면서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을 갈라치기 하려는 이런 행동까지 보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이 발언이 이 한국 프로축구판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기업구단이 몇 개 안 된다. 시도민 구단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완벽해. 이 딱 두 개의 문장이 그냥 K리그 두 줄 요약 속에서야 K리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딱 이 두 문장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시민구단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다시 최근 3년간 K리그 연봉 톱5 선수들의 자료인데요. 먼저 2023년입니다.
당시 수원FC였던 이승우 선수의 연봉 보이시죠? 네, 말도 안 됩니다. 이승우 선수가 저 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수원시 시민구단이 1년에 저 큰 돈을 세금을 써서 선수 한 명의 연봉으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 선수는 더 가관인데요. 상위 5명 중 3명이 시민구단 선수들입니다. 인천 선수 2명에 리그 전체 최고 연봉자는 대구 세징야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 해로 넘어가 볼게요. 국내 선수는 이승우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을 해서 시민구단 선수가 없고요. 외국인 선수에 여전히 대구의 세징야 그리고 인천 선수 2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25년입니다. 네, 여전히 인천 제르소 무고사 듀오가 있고요. 세징야는 무려 21억 원으로 최고 연봉 자리에 올랐습니다. 리그 전체. 링가드보다 높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징야의 소속팀인 대구FC는 강등당했습니다. 작년 시즌이 끝나고. 이 연봉 금액이 이게 맞나요? 선수는 잘못이 없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구단에 뛰는 선수들은 그냥 저 연봉을 받기로 협의를 하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경기를 뛰는 것 뿐이야. 그리고 시민구단 프런트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냥 그 회사에 지원을 하고 근무 조건에 맞게 계약을 하고 일하는 것 뿐이에요. 선수랑 이런 직원분들을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한국 K리그의 수준과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저 숫자의 연봉이 시민구단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냐는 말이에요. 저렇게 쓸 거면 자생하고 있는 구단이어야지. 근데 지금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형태를 볼 때 저 급의 선수를 세금 지원금을 써가면서 영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순서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야. 우린 흑자인데요. 자생하는데요. 가끔 이런 시민구단 팬분들 계시는데요. 죄송한데 100억을 받고 그 100억을 굴려서 120억을 번 다음에 20억을 남겼으면 그건 흑자가 아닙니다. 돈을 안 받고도 굴러가게 자생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럼 적어도 비용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덜 써야죠. 제일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선수단 비용인데 시민구단들이 저렇게 고액 연봉자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지 않고 저렴한 연봉의 선수들로 선수 구성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 지원금 비중도 줄일 수 있고 성적은 떨어지겠죠. 선수진이 안 좋아지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애초에 누가 성적을 내라고 했어? 성적이 낼 필요도 없던 존재하지 않던 구단인데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서 굳이 세금을 써서 창단한 거예요. 시민들이 그렇게 해달래요? 자생이 우선이고 창단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의 성적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다못해 영입 말고도 뭐 전지훈련, 물론 추워 1월에 K리그 B시즌 춥죠. 추워서 한국에서 훈련하는데 한계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남해, 거제 이런 지역에서 동계 훈련하는 팀들 꾸준히 있고요. 기업 구단들도 해외 전지훈련 정말 돈 많이 들어요. 동남아 저렴한 곳을 잘 찾아가도 코로나 이후에 해외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비용이 예전 같지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쓰는 건데 법적인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몇 년째 이 태국 전지훈련만 고집하는 시민구단도 있고요. 해외를 가야 한다면 좀 더 비용을 고려해서 장소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FC서울도 그렇게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왜? 우리 돈이잖아. 아껴야 된다고. 그 전지훈련 장소 정하고 이것도 정말 고심 끝에 조금 더 돈 아껴보려고 그렇게 기업 구단들도 노력을 하는데 전북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가고 싶은데 못 가시고 플랜 B로 가고 이랬어. 작년만 해도. 올해 강원은 튀르키예, 인천은 스페인으로 동계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시민구단 다 없애자 해체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미 창단한 지 꽤 시간이 흐른 구단들이잖아요. 인천, 강원 이런 팀들 나름 자리를 잘 잡아서 팬분들도 많고 이런 팀들이 좀 더 모범 사례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민구단에. 전지훈련 갈 거 더 싼 데 갈 수 있는데 좋은 데로 뭐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연봉 15억, 20억씩 하는 외국인 선수들 턱턱 계약해서 잘 쓰고 K리그의 60%가 넘는 시민구단들이 이런 식으로 세금 지원금을 선수단, 연봉, 운영비에 때려갖고 고액 연봉자 선수들을 데려오니까 리그 전체에 어떻게 됐어요? 또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K리그 선수들 연봉이 지금 거품이 너무 껴있어. 제가 장담하는데 K리그 선수들 중에 90% 이상은 지금 받고 있는 연봉 전 세계 어느 나라 리그를 가도 절대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을 만든 게 지원금을 선수단 연봉에 먼저 몰빵하는 시민구단들 때문이라니까요. 기업 구단이 좋은 선수들 다 데리고 간다 라면서 징징대면서 추경 딸깍해서 연봉 21억을 선수 한 명한테 주잖아. 그리고 강등당하잖아. 2025년 직전 시즌 기준으로 K리그 1 1부 리그 평균 연봉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네덜란드 리그, 포르투갈 리그 이런 리그들의 빅클럽 제외한 팀들이 이 정도 평균 연봉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약스, 벤피카 이런 데 제외한 팀들이요. 리그 전체로 그럼 따지면 가장 비슷한 평균 연봉을 가진 리그가 스코틀랜드 리그인데요. 여기도 셀틱 레인저스는 K리그랑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큰 돈을 쓰는 팀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클럽들은 평균 따지면 사실상 K리그보다 적은 돈을 쓴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리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돈 많고 인기 많은 잘 나가는 빅클럽 셀틱 레인저스 둘만 잘 나가죠? 다른 팀에서 좀 잘한다 싶으면 저 두 팀에서 다 사가요. 이게 시장 논리에 따르면 당연한 거예요. 하츠, 히버니안 이런 팀에서 셀틱의 에이스 팔려나가면 붙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의 논리에 따라서. 근데 세금 지원금 받아서 안 뺏기려고 이런 선수도 연봉 비싸게 주고 안 팔려고 그러고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정상적인 프로리그에선. 수준에 맞게 형편에 맞게 가야 돼. 뭐 리그가 재미없어진다? 부익부 빈익빈 어쩌라고. 상관없어요. 건강한 리그를 먼저 만들어야 나중에 재밌고 자시고 이걸 따지고 하지. 시스템도 없이 선수들 연봉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 다 같이 무너집니다. 리그 내에서 돈이 없는 팀들은 돈 많은 팀한테 선수 파는 거고 그 돈 많은 팀들은 하위권 팀한테 합당한 이적료를 지불하고 선수 사가는 거고 해외에서 봐도 잘하는 선수면 해외에서 데려가는 거고 프리미어리그 본머스 같은 구단 보세요. 하브리그부터 올라와가지고 경기장도 작고 1만석 규모 큰 돈을 벌기 어렵죠. 매치데이 수입으로. 그러니까 적절한 제한이 오면 바로바로 선수 팔고 또 저렴한 가격에 키우기 좋은 유망주 찾고 가진 선수 풀에서 잘 만들어서 재밌게 축구할 수 있는 그런 철학 가진 감독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운영을 하니까 본머스에서 이 머나먼 한국에 FC서울 같은 팀에서 데뷔도 아직 안 하고 유소년 소속이던 손정범 같은 선수랑도 링크가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선수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스카우트하고 팀 만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리그에서도 자리를 잡는 거고 장기적으로 브렌트포드 브라이튼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수 트레이드도 그렇게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해야지 무턱대고 고액 연봉을 앞세워서 영입에만 몰두하는 건 기업 구단이라면 문제가 되진 문제를 삼을 수가 없죠.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는데. 근데 시민 구단은 그걸 우선순위로 삼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 연봉만 문제가 아니라 선수 팔 때 이적료도 배짜라식으로 불러요. FC서울 같은 데서 시민 구단한테 문의하면 어차피 세금이 들어와서 그런가? 좋은 이적료를 낸다고 하는데도 쉽게 선수를 팔지도 않아. 그냥 안고 죽을라 그래. 그러면 이런 뻥튀기 된 연봉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그냥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는 외국인 선수 제한 규정을 더 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경기에 뛸 수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뻥튀기 된 한국인 선수 연봉에 비해 저렴하지만 실력이 더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데려올 수도 있겠죠. 저기 어디 브라질 하브리그나 유럽 하브리그에서도 좋은 선수들 한번 수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대가 요즘에 옛날이랑 달라요. 멀리서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선수들 상당히 많습니다.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들 미팅하고 하면은 아니면 K리그 현실에 맞는 K리그판 셀러리캡 제도를 논의하고 도입해 볼 수도 있겠죠. 연맹에서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 외국인 쿼터 확대에 대해서는 항상 예전부터 반대 의견이 늘 있어 왔어. 이 부익부 빈익빈 더 심해진다. 재정적으로 약한 팀들의 반발도 있었고요. 선수들에게 투표를 받아보니까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본인들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근데 저도 친한 축구 선수들이 많지만 만약에 나중에 외국인 쿼터가 더 확대되고 이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실력 있는 선수들은 살아남거든. 다양한 외국인 선수들 더 수급이 되면 전체적인 이 리그 수준이 올라가서 같이 뛰는 국내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도 있고 만약 이것 때문에 국내 선수의 전체 풀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라면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일자리 줄 거예요?
리그의 62%가 세금을 충당해서 운영하는 시민구단인데 여기서 도태되는 선수들이 있으면 애초에 프로 선수를 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직업을 과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 선수 대비해서 경쟁력을 더 갖고 싶으면 본인이 연봉을 줄여도 되고, 프리미어리그가 외국인 선수들 그렇게 많은데 그 잉글랜드 국적 선수들이 일자리가 줄어서 불만이래요? 1부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들한테 밀리는 실력이면 2부 리그에서 팀을 찾아보면 되고, 거기서도 밀리는 실력이면 3부 리그로 내려가 보면 되고, 아니면 뭐 주변의 잉글랜드 리그보다 더 하위 리그로 평가받는 스코틀랜드로 가든지 아일랜드로 가든지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프로지. 시민 구단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아서 유소년 선수들이 프로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축구계 여론도 가끔 있는데요. 근데 프로 자리는 일자리 창출해달라고 정부한테 떼써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시민구단이 그럼 의미있게 유소년 육성할 거면 팀의 일정 비율 이상을 뭐 지역 유소년 선수로 채우던가, 스쿼드를 비싼 외국인 선수 쓰지 말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연봉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런 연봉 인플레이션이 비단 1부 리그만의 상황은 또 아닌데요. K리그2 선수들의 2025년 기준 평균 연봉이 1억 4천만 원인데요. 이 골칫덩어리 2부 리그에 올해 무려 3팀의 신규 시민구단이 합류해서 총 17팀으로 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리그2 17개 구단 중에 13개 구단이 시민구단이고요. 프로축구연맹에서 이 팀 개수를 무작정 늘리려고 옛날부터 너무 많이 이 창단 가입 신청을 다 받아줬어. 우리나라에 왜 프로팀이 29개나 필요해요? 너무 많아. 월드컵 32강도 못 가는 나라인데 꼬박꼬박 100억씩 매년 받아가는 팀만 계속 늘려왔어요. 연맹도. 리그 시스템도 개판이잖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언제는 12개 팀 중에 3팀이나 강등당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지 않나. 프리미어리그에서 5개 팀이 강등당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도 짧은 간격으로 계속 바꿔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런 세금 잡아먹는 하마 같은 시민구단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진 데는 프로축구연맹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그 내실을 다지고 제대로 된 구단들을 선별해서 가입을 받았어야 되는데 팀 개수만 늘리는데 치중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해왔다는 거는 K리그 우리 지켜봐온 팬들이라면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좀 된 얘기인데 2015년에 경남FC가 심판 매수 적발이 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겨우 벌금 7천만 원에 승점 10점 상감을 받았는데요.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민구단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구단은 지자체에 의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장의 성향에 따라서 구단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강등됐다고 해체를 고민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2014년 이후.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심판 매수가 걸렸어요. 이때 프로축구연맹에서 경남에게 중징계를 내리면 경남 구단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아들이고 반성할까요? 아니면 몇 달 전에 고민하고 있던 해체를 그대로 그냥 진행할까요? 당시에 연맹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여주기식의 이 벌금 7천만 원과 2부 리그라서 어차피 더 이상 강등당할 일도 없는 경남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승점 10점 삭감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 해 1부 리그에 있던 전북현대 역시 심판 매수가 적발이 돼서 징계를 받았는데, 경남의 이 전례가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인 승점 9점, 벌금 1억 원의 징계로 끝났었고요. 마무리 챕터로 한번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시민구단의 존재 이유, 그리고 이 지원금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생을 위해서 세금 지원을 당연히 축소해야 하고요. 이 팀의 첫 번째 목표가 저는 성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 내지 말라면 열심히 뛰지 마, 이게 아니고 선수들은 당연히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고의 성적을 노려야 되는 거고, 이 지자체에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리 몰랐던 거 참 많거든요. 미술, 영화, 음악, 이런 각종 공연, 행사 이외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지원부터 해가지고, 그럼 예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지원금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 나는 음악 듣지도 않는데 왜 인디 음악 공연을 시에서 지원금 써서 개최를 해? 난 히키코모리인데 왜 세금 써서 공원을 지어? 나 공원 이용 안 할 건데? 나 집 밖에 안 나가? 왜 내 세금 써?
제가 사는 서울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 이런 거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세금이 아마 아깝네, 어쩌네, 이런 여론들이 계속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이런 지금 말한 그 세금 지원 사업들의 본질은 거기 사는, 그 동네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축구단에 지원되는 세금도 그럼 누군가에겐 아깝지만 누군가에게 의미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에 반박을 해보자면 지금 나온 예시들과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구단은 하나의 회사고 기업구단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판에 지자체가 세금을 써서 이 경쟁사를 투입시킨 거잖아요, 지금. 앞서 말한 그런 세금 쓰는 분야와는 완전히 달라요. 프로리그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순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경쟁의 장인데 여기에 일회성도 아니고 매년 꼬박꼬박 돈을 쥐어주는 거는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과는 분명히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단이 이 시민들에게 어떤 걸 제공할 수 있는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걸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똑바로 일단 설정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설득이 돼야 하는 이 프로세스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단 운영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운영비가 이 지자체 지원금에서 나오니까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시민들한테 납득이 돼야 되고 투명하게 공개도 돼야 되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시민 이사회를 결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주 회의 내용을 공개를 한다거나 시민 구단이 이유,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단의 팬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이 납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금 외에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죠. 마케팅 활동, 스폰서십, 지역 기업들과 연계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이런 거는 구단 프런트의 역량도 중요한데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시민구단은 지자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예산도 매년 불규칙할 수 있잖아요. 시장 선거 이런 것도 영향받고 이게 태생적인 문제인 건데 지자체에서도 구단이랑 잘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스템이랑 계획을 짜야죠. 1년마다 돈 받고 이거 굴려서 돈 쓰고 이게 아니라 단기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중장기적인 목표, 구체적인 계획 그거를 시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자생 가능한 구조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납득이 가능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 구조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도 쓸 곳에는 또 제대로 써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선수 영입이나 스타 플레이어 이런 데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생해서 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구단을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한 그런데 필요한 투자가 있으면 그런데도 써야 되고 아니면 아주 사소하게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작은 예시를 하나 들자면 이건 FC 서울 같은 기업 구단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K리그 구단들이 대부분 선수들 경기 전날에 이제 원정 경기 가서 호텔에서 합숙을 하면 거의 다 2인 1실을 씁니다. 다 큰 어른들, 선수들 둘이서 경기 전날에 호텔 한 방에 2명이서 자요. 이게 솔직히 저는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 쓸 거를 이런 데다가 좀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2026년에 무슨 프로 경기하는데 선수를 2명씩 재우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선수들 애들 부모님이나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것도 불편해해요. 근데 코치들은 또 독방을 써.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다음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고 승점을 따내야 되는 정말 한 경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까?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껏 원정 경기 전날에 미리 그 지역에 가서 호텔에 자면서 2명을 한 방에 재운다고? 코치들은 컨디션이 필요한데 왜 독방을 쓰죠? 그럼 그게 돈이 더 아까워 그거. 그리고 선수들 그럼 호텔비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계속 말했던 거품 낀 선수 한 명만 계약 안 해도 그 호텔비 다 나와요. 방 2배로 늘리는 거. 그리고 지금도 K리그에서 아직도 얼마나 자기 아는 동생, 고향, 제자 챙겨주기, 지인의 후배의 누구 등등등 실력도 안 되는 그런 선수 구단에 어떻게든 꽂아 넣어보려고 그러는 감독들 아직도 있거든요. 선수뿐만 아니야. 코치, 분석관, 통역 이런 포지션까지도 어떻게든 그렇게 꽂아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프로판에. 그러니까 쓸데없이 들어가는 연봉 줄일 거 줄이고 돈 쓸 거는 좀 이런 데다가 쓰자고요.
작년에 저 AFC에 세미나 가가지고 일본 J리그 간바 오사카 팀장님이랑 호텔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팀들은 아직도 선수들 2명씩 호텔에 넣냐고, 경기 전날에. 쪽팔리더라고 되게. 막 일본 그 어떤 J리그 직원들 입장에선 그게 정말 옛날 막 십몇 년 전부터 되게 그게 특이하게 느껴졌대. 어떻게 그 성인 프로 선수들에게 2명이서 한 방에서 자라고 하는지,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컨디션 관리, 휴식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직도 그런다고 하니까 되게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쪽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경기장, 시설, 아니 종합운동장 멀쩡하더만 갑자기 전용구장은 왜 또 세금으로 왜 또 지으려 그래? 할 거면 선수를 사지 말고 돈 아껴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K리그 각 구단들 경기장 소유 형태가 아니라 다 지자체에 귀속돼 있잖아요. 임대 형식이잖아요. 내가 볼 때 이거 지금이 잔디 안 좋다고 맨날 욕먹어도, 욕먹잖아요 맨날, 핑계대기 딱 좋은 환경이야. 이거 기업 구단들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거 소유하게 되면 잔디부터 해서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 다 직접 해야 돼서 싫어할걸, 구단들 돈 들어가서. 근데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서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거를 아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아끼는 거 어디가 제일 크다? 선수 영입 비용. 맨날 눈앞에 거 오늘만 보고 이 성적 당장 선수 비싸게 데려오고, 선수 일단 데려오고 나니까 돈 다 썼는데요? 돈 없는데요? 맨날 그래요, 구단들. 그리고 감독들도 맨날 뭐 자기 팀 뭐 시설이 아쉽다, 인프라가 아쉽다, 구단에서 이거 해주는 게 아쉽다. 선수를 포기해. 그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번 만큼 쓰는 거고, 그 번 돈에서 그 안에서 나눠서 쓰는 거지.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세금 좀 먹는 시민구단 다 해체해라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 지금 다 어떻게 해 이거. 해결하려면 뭐 세금을 통해서 탄생했지만 건강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케이스를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지원금 줄이고 궁극적으로 자생은 필수고, 그 시스템을 또 잘 만들 수 있게 프로축구연맹에서도 도와야 되는 거고요. 지원금 줄여 나가면서 혹은 뭐 업체에서도 운영이 되고 자생이 되게 엄격하게 재정 건전화 규정을 강화하든지 뭐 어떻게 좀 알아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근데 안 되면, 기준에 안 맞고 운영하기 어려운 구단인 거면 해체하면 되는 거고 없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새로 더 만들지 마세요. 제발.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지금 1년에 1,503억이라니까. 저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프로 아니고 세미프로, K3, K4까지도 있어. 뭐 그거는 별개로 할게요. 프로리그 아니니까. 지금 프로리그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승강제도 굳이 안 해도 돼요. 여건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된 팀들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월드컵의 안 좋은 결과 때문에 다시 한번 촉발된 논란이지만,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랑 자생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존재할 의미가 없는 구단들은 존재 이유를 못 찾겠으면 그냥 도태되시고, 진짜 시민의 구단이라고 불릴 만한 좀 그런 시민 구단만 남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지원금 계속 많이 받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리그가 만약에 이 슬림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도 해체하고 싶은데 그리고 떠나는 그런 기업 구단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미련 없이 해체하시면 됩니다. 그만하세요. 하기 싫은데 왜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면 되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팬들은 어떡하냐고? 뭐 내가 좋아하는 단골 음식점이 장사가 안 돼서 사장님이 접으시겠다는데 못 가던 거지. 어떻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남의 그 음식점 안 다니는 사람들의 세금까지 쓰면서 그 음식점을 유지해줘야 돼? 그건 아니에요. 제대로 하고 싶은,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구단만 남아서 진짜 프로리그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리그 팀의 팬이고, 저도 K리그 선수들이랑도 콘텐츠 찍고 K리그 얘기하는 막 이런 영상들 올리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 당연히 저도 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리그가 더 발전하고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인천, 광주, 강원, 더 예전에 성남도 그렇고 좋은 성적 내서 AFC 챔피언스리그 나가서 언더독으로서 이 일본, 중국의 강팀들이랑 대등하게 싸우고, 이런 모습 우리 또 국내 축구 팬들이 얼마나 막 즐겁고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런 모습 응원하고 저도 즐겁게 봤어요. 다만 근데 이런 무대에 나가기까지의 과정이 시민들한테 납득이 돼야 되고, 투명하게 예산 집행이 돼야 되고,
세금의 비율이 더 줄고 나중에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멋있는 진짜 원도독 구단으로 혹은 더 큰 이제 빅클럽으로 자리 잡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건설적인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좋은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탄탄하고 건강한 그런 K리그, 그런 미래를 좀 기대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축구계의 하프스페이스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